야,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어요?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하고 코스피는 8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정치권은 지방선거판이 완전 달아올랐어요. 국내외가 동시에 들끓는 날이에요. 해몽성에서 오늘 터진 것들 몽땅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면 이런 내용 놓칠 일 없어요. 자, 바로 갑시다. 일부 정치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대표 모두 전국 유세. 먼저 정치 얘기부터 해봐요. 요즘 여야 대표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방선거가 코앞이거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남과 경북을 방문했어요. 특히 경북은 전통적으로 영남권 보수 텃밭 아닙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역 표심을 단단하게 다져놔야 선거가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직접 발로 뛰는 거예요. 충남은 보수와 중도가 혼재하는 지역이라 더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 대표 행보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당 안에서 이선 후퇴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는데 조용히 가라앉는 듯 했다가 또 터졌어요. 이선 후퇴라는 게 뭐냐면 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전면에 나서지 말고 한 발 물러나라는 뜻인데요. 당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는 신호거든요. 지방선거 직전에 이런 내용이 생기면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봐야 해요.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시간에 전국을 달리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충청과 호남을 직접 돌았어요. 충청은 전통적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잖아요. 출마자들을 직접 만나서 독려하고 지역 민심도 챙기는 거죠. 정 대표는 유세뿐만 아니라 현안 대응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은 사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건이 국내 정치와 외교 현안이 맞물리는 지점이라 민주당 지도부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혐의, 김만배 사건 증인 재소환. 정치 얘기를 이어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번에는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특별검사의 구형을 받게 됩니다. 무상 여론조사라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혹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건 헌정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거기다가 김만배 씨 사건의 증인으로도 재소환될 예정이에요. 김만배 씨 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로 알려진 분이죠. 이 사건 자체가 이미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건 사법적인 압박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 어떤 시각에서 보던 이 시리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3부 이란 미국 협상 난항 트럼프의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 이제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봐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 종식 협상이 진행 중인데 상황이 쉽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현재 휴전 상태를 비판하면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해방 프로젝트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 내 이란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강경 대응 기조예요. 이걸 다시 꺼낸다는 건 외교 협상보다 압박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신호인 거죠. 이란의 반응은 강경해요. 트럼프의 반응을 중요하지 않다고 직접 못 박으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내놓은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 전쟁 종식. 둘째, 배상금.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 보장.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과의 결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오가는 길목이거든요. 이란이 이 해협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다는 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 입장에서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죠. 4부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자폭 드론 가능성. 이제 가장 뜨거운 외교 안보 이슈로 넘어가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소속 컨테이너선 나무호가 외부 공격을 받았어요. 나무호는 현재 수리에 들어갔는데 선체 파손 정도가 심각해서 수리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선원 한 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도 공식 확인됐고요. 한 명이라도 다쳤다는 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공격 사건이에요. 공격에 사용된 물체가 자폭 드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폭 드론은 요즘 분쟁 지역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무기인데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서 폭발하는 방식이라 선박 같은 대형 구조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드론이 이란제로 확인될 경우예요. 만약 이란 측 드론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에서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한국 선박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우리 정부도 당사자로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단순한 중동 이슈로 구경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5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이 맥락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더 눈에 띄어요. 양측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함께 논의했거든요. 두 가지 이슈가 한자리에서 다뤄진 거예요. 전시작전권 전환, 줄여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죠. 이건 한반도 분쟁 상황에서 군대 운용 권한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가져오겠다는 오랜 과제예요.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방위를 우리 군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작권 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동시에 남호 피격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온 거고요. 우리 해군과 상선들이 이 해협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원유 수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출 물류도 차질이 없거든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호르무즈가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직격탄을 맞는 건 우리 경제예요. 육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원, 국민 70%에게 최대 25만 원. 경제 얘기로 가면요. 정부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서요. 지원 대상이 국민 전체의 70%이고 1인당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차 지급도 이미 진행됐었고 이번이 2차예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소비자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교통비는 물론이고 배달비,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뛰잖아요. 정부가 이걸 그냥 두기 어려우니 지원금으로 버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민 70%라는 게 꽤 넓은 범위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는 세부 공고를 꼭 확인해 보세요. 7부 코스피 8, 공공농 눈앞,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등 주식 얘기 빠뜨릴 수 없죠. 코스피가 8, 공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견인차 역할을 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두 종목 모두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배경이 있어요. 뉴욕 증시에서 인텔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인텔이 오르면 왜 국내 반도체가 덩달아 오르냐 이게 연결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인텔 주가 상승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해석하거든요. AI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분야에서 글로벌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훈풍이 우리 반도체주까지 온 거예요. 코스피 8000이라는 숫자, 역사적 고점 영역에 가까워지는 거라 투자자분들 관심 집중될 것 같아요. 8부 삼성전자 노사 갈등, 성과급 제도 개편 팽팽한 대립. 삼성전자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에서는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노조와 사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성과급 문제는 삼성 노조 이슈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쟁점이에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낼 때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기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온 상태인데 노사 양측이 이 조정안을 수용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예요.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거고 거부되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내부는 뜨거운 이게 지금 삼성의 양면이에요. 구부 청송 주황산 실종 초등학생, 헬기동은 수색. 사건 사고 쪽으로 가면요.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됐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 중인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주황산은 국립공원이에요. 기암절벽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이라 등산객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 그만큼 지형이 복잡해서 길을 잃으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린이 실종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헬기까지 투입된 걸 보면 수색 반경이 넓다는 뜻이에요. 하루빨리 안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10부 의왕 아파트 화재 남편 방화로 잠정 결론. 의왕 아파트 화재 사건도 결론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고 투신한 것으로 수사당국이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단순 화재인지 범죄 관련 화재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수사 결과 남편에 의한 방화로 파악됐어요. 아내를 먼저 살해하고 불을 질러 증거를 은폐하려 한 뒤 스스로 투신했다는 건데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고 주변 입주민들이 화재 피해까지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규모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정 내 폭력이 극단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1부 음주운전 일본인 모녀 사망 사건. 오늘 1심 선고, 오늘 법원에서 중요한 선고가 하나 내려져요.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예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요. 이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고한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건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일본 측에서 주목한 사건이기도 했어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검찰 구형은 징역 7년, 법원이 이 구형을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지 오늘 선고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12부 오늘 날씨 전국 흐리고 비, 오후 맑음, 일부 강풍 주의.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예요.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질 전망이에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이 예상되니까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전보다 오후에 나가시는 게 낫고요. 바람 강한 지역은 가급적 조심하세요. 우산을 아침에 챙겨서 나가시고 두꺼운 겉옷 한 장 걸쳐 두시면 아침 추위 대비에 좋아요. 아우트로 오늘도 터질 게 다 터졌네요. 국내 정치, 한국 선박 피격, 미국이란 협상 난항, 코스피 8, 공공동 돌파 목전, 삼성 노사 갈등, 지원금, 사건 사고까지 해몽성에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해 드렸어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알림도 챙겨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